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20일 오후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 중에서 가장 감동적이기도 하고 드라마틱하기도 하고 중요한 사건은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 본토로 진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에서 다윗이 아주 결정적 카운터블로를 날려가지고 골리앗, 즉 러시아가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그 잔인하고 그만한 푸틴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통쾌한 일입니까? 인구가 3분의 1밖에 안 되는 핵무기도 없는 우크라이나가 자유세계의 지원을 받은 덕분도 있지만은 결사항전을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연일 그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 읽을 때마다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고 감격적입니다. 한 국민들이, 어떤 나라의 국민들이 일치단결을 하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바로 1950년 남침당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의 영도하에, 트루만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우리 한국인들이 용맹하게 싸웠던 것과 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북동쪽에 있는 전선을 돌파해 가지고 진격을 시작한 게 약 2주가 됐습니다. 푸틴은 반격을 하겠다고 선언했으나 지금 제대로 된 반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기습은 우크라이나의 정예 부대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술적인 치고 빠지는 식이 아닙니다. 큰 그림을 가지고 들어갔다는 거죠. 들어가서 현재 서울 면적의 한 3배 되는 지역을 확보를 했습니다. 약 15만 명의 러시아 주민들이 대피를 했고 아마 1000명 가까운 러시아 군인들이 포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진격 속도가 좀 늦어졌습니다. 러시아 군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크라이나는 그 인근 강에 걸려있는 3개의 다리를 폭격을 해가지고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배후로부터 이 지원을 받기가 어렵게 된 러시아 군이 포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뒤로는 강이고 앞에는 우크라이나 군이 다가오니까 이게 포로가 되면 집단적으로 아마 부대가 항복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걸 며칠 동안 지켜봐야 됩니다. 현재로는 대성공입니다. 여기에 투입된 병력은 10,000명에서 20,000명 사이로 추정이 됩니다. 약 1개 사단 내지 2개 사단, 아주 정예 부대입니다. 러시아 군이 이렇게 허무하게 돌파가 된 것은 국경선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인데 거기에 징집병들을 배치를 했다고 합니다. 약한 부대를 배치를 했고 설마 쳐들어오겠느냐 하고 안심하고 있었고 우크라이나 군이 아주 철저하게 보안을 잘 해가지고 기습에 성공했습니다. 이 기습이란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 전략적인 변화가 지금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러시아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게 당하고도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의 공세는 계속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젤렌스키는 지금 점령지를 그냥 내주고 철수하는 게 아니라 치고 빠지는 식이 아니라 그걸 상당 기간 유지하면서 러시아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그런 계산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비밀리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협상을 해왔습니다. 휴전 협상은 아니고 우선 실현 가능한 거, 양쪽이 다 서로 에너지 시설을
폭격하고 있는데 이거 다 같이 중단하자. 그동안 우크라이나는 주로 드론을 보내가지고 러시아의 정유시설 또는 저유 탱크를 폭격을 해왔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주로 미사일로 우크라이나의 전력망을 폭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이 전력 부족으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3국에서 만나가지고 요거 두 개는 서로 공격하지 말자 하는 쪽으로 협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군이 본토로 쳐들어가니까 이 협상이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런 협상부터 시작해가지고 본격적인 협상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협상이라는 게 협상장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전장에서 결판이 나는 겁니다. 전장에서 유리해지면은 협상장에서도 유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젤렌스키는 기습을 통해서 러시아 본토에 상당한 면적을 확보해 놓으면은 그 다음에 협상장에서 유리해진다 이겁니다. 푸틴으로서는 이게 굉장한 심리적인 타격이고 압박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러시아 본토가 공격받은 것은 처음이다 이겁니다. 1941년 6월에 나치 독일이 쳐들어간 이후에 처음입니다. 푸틴은 전쟁은 지금 우크라이나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러시아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 없다 라고 큰소리 치면서 뭐 다른 생활과 관계되는 통제도 별로 하지 않고 징집도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고, 징집하더라도 징집된 사람은 전선에 안 보내겠다고 약속도 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갑자기 옆구리를 타격당해가지고 15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피난을 하고 지금 아마 몇천 명이, 적어도 몇천 명이 우크라이나 지금 지배하에 놓이게 되고 포로들이 막 붙잡혀 가고 하니까 이게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반격을 할 것이냐. 반격은 해야 되겠죠. 무슨 저지선을 피해야 되는데, 저지선을 피하기에 가장 좋은 게 강입니다. 강. 그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근데 그 강을 가지고 저지선을 펴면은 우크라이나도 그러면은 강을 안 넘고 이미 점령한 거, 이건 완전히 행정구역으로 개편을 해가지고 제대로 점령 통치를 하게 되면은 이게 골치가 아픈 거죠. 아니, 자기 나라 영토에 적군이 들어와가지고 어떤 지역을 점령해가지고 통치를 하기 시작한다면은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심장에 박힌 일종의 가시가 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지난 한 약 1년 동안 사실은 좀 어려웠습니다. 공세를 폈는데 러시아 군이 잘 버텨가지고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러시아 군이 물량 공세로서 동부 전선에서는 야금야금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기도 떨어지고 이제는 협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나오기 시작했을 때, 이번에 인천 상륙작전과 같은 정광 스쿼의 기습 작전이 성공하니까 우크라이나가 국민과 군인들이 사기 지금 충천합니다. 이게 이번 작전의 가장 큰 효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방국들도 우크라이나를 포기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더 굳혔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승리에 도취할 때는 아닙니다. 반드시 러시아의 반격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럼 그 반격에 대항을 해가지고 그걸 결전장으로 삼느냐? 그러면 병력을 더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도박판에서 판돈이 계속 올라갑니다. 커집니다. 거기서 만약 우크라이나 군이 포위 섬멸된다 하면은 이번엔 또 우크라이나가 치명적 타격을 받게 됩니다. 어떤 1941년에서 43년 사이 볼가강 변에 있는 스탈린그라드라는 도시에서 나치 독일군과 러시아군이 대결해가지고 나치 독일이 거기서 참패를 함으로써 2차 세계대전의 흐름이 달라졌던 그런 결전이 여기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필 또 지명이 거기가 쿠르스크 지방입니다. 쿠르스크라고 하면은 1943년에 나치 독일과 소련군이 인류 역사상 최대의 전차전을 벌였던 곳입니다. 그때는 이 소련군이 이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동안에 미국도 우방국들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대주면서 이 무기는 방어용으로 쓰라. 러시아군을 때리는 데 쓰면 안 된다라고 조건을 달았는데 이번에 바로 러시아 본토로 쳐들어가니까 그런 제약을 걸기가 좀 어렵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하라고 하기도 힘들고 오히려 젤렌스키는 지금 기회가 왔으니까 보내준 무기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겠죠. 무기 더 대달라. 어느 정도 우방국들의 지원이 더해지느냐가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우리로서는 북한 김정은이가 확실하게 푸틴과 손 잡았으니까 우크라이나가 푸틴을 한 방 먹이고 푸틴을 흔드는 것은 거기에 연동된 김정은을 공경에 빠뜨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로서는 우크라이나의 이 용감한 항전과 기습작전에 박수를 보내야 되고 수단이 있으면 도와야 합니다. 요새 텔레비전을 보면은 우크라이나 난민 돕기 그 공익 광고가 나옵니다. 저도 거기에 돈을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한국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식으로 우크라이나 사람들 돕기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고 북한 노동당 정권을 약화시키는 길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